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재밌죠? 특히 연애 얘기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만 연애를 한다. 외모만 좋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저도 한번 고민해 봤어요. 돈 없이 정말 순수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내가 가진 게 좀 부족해도 누군가와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는 거요. 요즘 세상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돈, 외모, 스펙 등 그걸 다 맞춰야만 사랑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세상에는 돈이나 화려한 조건 없이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우리가 그동안 지나쳐왔던 사람들 또는 우리가 잘 몰랐던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흥미가 생기셨죠?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보면 됩니다. 상대방을 돈으로만 보지 않고 진짜 인간으로 보면서요. 이런 이야기가 뻔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오늘은요, 이런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돈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아니 돈 없이도 충분히 사람과 연결되고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비법.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여성 유형에 대해서요. 이거 정말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드셨다면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6가지 유형은 여러분도 실생활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물론 어디까지나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돈 없이도 사랑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작은 가이드라고 할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서 가장 공감이 갈지 또는 나도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 싶을지 궁금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관계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마음의 벽이 낮아지고 본능적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들 아닐까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유형은 바로 개방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에요. 마사지샵, 접대 및 직업 여성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 말이죠. 자, 여기서 솔직하게 생각해 볼게요.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체로 사람을 상대하는 데 익숙하고 남들보다 감정 표현에 솔직합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다양한 사람들과 접하면서 감정의 거리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남성들의 욕구와 관심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능숙해요. 이런 직업에서는 가식이나 거짓말보다 오히려 솔직함이 큰 무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이 유형의 여성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건 의외로 단순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그게 가능해? 하고 놀라실 수도 있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매일 돈에 연관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돈과 관계없는 소소한 친밀감의 갈증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마사지샵에서 일하는 한 여성이 있다고 해요. 그녀는 매일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형식적인 미소와 말을 반복합니다. 피곤하시죠? 여기 아프신가요? 같은 대화만 이어가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왔어요. 그는 특별히 돈을 더 쓰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선물을 준비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죠. 오늘 정말 힘드셨나 봐요. 근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하네요. 이 말 한마디에 그녀는 마음의 문을 조금 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서비스와는 상관없는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상대방을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돈을 쓰는 손님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진 태도 말이죠. 이게 재미있는 것이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받는 관계이지만 이 관계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비스에 대한 감사라는 게 돈을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보통의 남자들은 돈을 지불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돈을 이 정도 내었으니까
서비스를 어느 정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 점은 마사지샵의 사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 사람이 내는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심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돈을 초월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돈으로 엮인 관계에서 관계를 비틀어 돈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공략하는 거죠. 내가 서비스를 받으러 들어왔지만 오히려 상대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상대의 피곤한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칭찬하고 높이 올려주는 거죠. 돈을 떠나서 마음으로 상대를 먼저 이해해보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상대 입장에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항상 돈으로 만들어진 관계에서 마음에 짐이 있는 여성들이 특히 마음이 딱 놓이게 돼요. 사실 누구보다 돈에 대해 지긋지긋하고 피곤한 게 그들의 마음이거든요. 돈을 누구보다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을 누구보다 증오하고 있죠.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런 여성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플라토닉한 교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관계가 깊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가 자신을 둘러싼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 상대방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죠. 이야기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남성이 마사지샵에서 만난 여성과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만 오갔지만 점점 그녀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일을 오래 하진 않을 거예요. 돈 모아서 카페를 차리는 게 꿈이에요.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녀는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조금씩 그와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그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요. 오늘 저녁 일 끝나고 잠깐 볼래요? 남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만남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런 여성들과의 관계는 선을 잘 지키지 않으면 쉽게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 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다를 수 있어요. 상대방이 너무 깊은 감정을 원하거나 반대로 너무 가벼운 관계를 원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또한 이 관계는 종종 비밀스러운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그녀는 자신의 직업을 이유로 관계를 숨기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그 남성 역시 이런 관계가 드러나는 걸 꺼려할 수 있죠. 결국 개방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들과의 관계는 솔직한 태도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는 달리 내부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진짜 흥미롭고 특별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서비스직 여성들은 예쁜 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잘 다루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잘 못 다루면 자신의 손을 베게 만들거든요. 그것은 다루는 사람의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연결된 관계를 역으로 잘 이용하면 오히려 돈을 안 쓰고 쉽게 욕정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여성들의 유형은 욕망이 많은 아줌마들입니다. 이 주제를 꺼내는 순간부터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숨기지 말고 솔직해져 봅시다. 아줌마라고 해서 모두 순수하게 가정적이고 평범한 삶만 살고 있을까요? 세상엔 그런 아줌마들도 있지만 반대로 삶의 재미와 자극을 찾아 나선 욕망이 많은 아줌마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런 아줌마들의 특징부터 알아볼까요? 이들은 이미 인생의 다양한 굴곡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결혼, 육아, 가정생활을 통해 사랑과 갈등을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만의 즐거움을 찾아 나서고 싶어 합니다. 이런 여성들은 젊은 사람들처럼 가식이나 머뭇거림이 없어요. 원하면 원한다고 말하고 싫으면 싫다고 합니다. 이들의 직설적인 태도는 때로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관계를 빠르게 발전시키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욕망이 많은 아줌마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마음에 드는 상대가 생기면 먼저 다가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의사를 분명히 하고 필요하면 상대를 리드하기도 하죠. 자신이 좋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거침없이 상대에게 어필하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죠. 그걸 숨기거나 감추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40대 중반의 여성들은 오히려 남자들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헬스장에서 먼저 기구의 사용법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괜한 궁금함으로 남자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기도 하죠. 물론 이런 태도를 보고 그냥 넘겨버리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아줌마의 괜한 궁금증이겠거니 하고 넘겨버리죠. 그러나 이것들은 아주 작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그 자극에 건드려주고 크게 키우게 되는 게 바로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저 스쳐 지나가기에는 너무 좋은 기회라는 뜻이죠. 이쯤 되면 여러분도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이 아줌마들은 자신이 원하는 걸 숨기지 않습니다. 중년의 여성들이 남자를 유혹한 이유는 단순해요. 삶이 지루하다, 뭔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거죠. 이런 여성들은 누군가 자신의 미끼를 물지 않을까 하고 미끼를 여러 군데에 던져놓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녀가 활동하는 반경 어디에나 그 미끼들을 풀어놓죠. 자신이 자주 가는 헬스장에서 추파를 상대에게 던지기도 하고요. 가끔 들리는 카페의 알바생들에게도 살짝 플러팅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녀들은 우선 던지고 보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물어주기만 기대합니다. 당신이 반응을 보이기만 하면 바로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딱 당신이 그 미끼를 물어주기만 하면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들지도 않고 시간이 많이 들지도 않고 감정이 소모되지도 않습니다. 그녀들의 어떤 욕망이나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 일이 순식간에 진행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욕망 많은 아줌마들과의 관계는 감정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이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대부분 욕망이 많은 아줌마들은 이미 결혼을 했거나 과거에 복잡한 연애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그녀가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필요해요. 나중에 생길지 모르는 불상사를 미리 피하는 작전을 펼쳐야죠. 또 그녀가 단순히 재미를 위해 접근한 것 같더라도 상대방이 의외로 감정적으로 깊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들에게는 심리적 의지가 필요할 때가 많으니 단순한 관계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유형의 여성들과 관계를 가지는 걸 막장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매력이 존재합니다. 그녀들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불필요한 기대나 갈등이 적습니다. 젊은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솔직함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유머를 가지고 있어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욕망 많은 아줌마들과의 관계는 분명 평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솔직함과 적극성 그리고 삶의 경험에서 오는 여유로움은 종종 젊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유형은 조금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 즉 사내 연애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무실에서의 눈길, 회의 중 은근한 미소, 회식 자리에서의 다정한 한마디. 이런 은밀한 긴장감이야말로 사내 연애의 묘미 아닐까요? 사내 연애는 가까움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얼굴을 보며 업무적으로 협력하거나 대립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게 되죠. 때로는 업무 중에 작은 도움, 때로는 스트레스를 함께 푸는 과정에서 감정이 싹트게 마련입니다. 사실 어떤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서로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속속들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정에 대해서도 서로 잘 알고 월급도 서로 뻔하기 때문에 허세를 부릴 수가 없죠. 또 더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기회가 있어요. 직장에서는 매일 마주치며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습니다. 점심시간, 커피타임, 프로젝트 회의 등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알 수 있는 순간이 많죠. 사내 연애의 진짜 장점은 바로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가식적인 모습이 아닌 진짜 성격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문제를 해결할 때, 협업하는 태도 등으로 상대의 인간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또 의외로 숨겨진 장점 중 하나는 은밀함이 주는 흥미입니다. 사내 연애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비밀스러운 긴장감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숨기면서도 은근히 신호를 주고받는 그 과정이 큰 설렘을 불러일으키죠.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비밀스럽게 오고 가는 마음은 짜릿함을 줄 수 있거든요. 대기업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해볼게요.
3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케팅팀에 근무하며 늘 바쁜 하루를 보내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 배치된 디자이너 팀의 여성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업무 중에도 단정한 차림과 날카로운 문제 해결 능력으로 눈길을 끌었죠. 처음엔 그저 동료로서 협력하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팀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단둘이 늦게까지 남아 일하게 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야근 중 그녀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멋지게 해내시네요.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남자의 마음에 불씨를 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그녀와의 대화를 더 기대하게 되었고 그녀 역시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중에 눈이 마주치거나 휴게실에서 잠깐 마주칠 때마다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기류가 흘렀죠. 결국 사건은 회식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팀 전체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녀는 남자 옆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힘 합치니까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남자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뒤로도 두 사람은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동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자 그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대로 그냥 집에 가는 게 좀 아쉽네요. 잠깐 산책이라도 할래요? 두 사람은 어두운 거리에서 속마음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내 연애의 진짜 묘미는 바로 회식이라는 점이 있는데요. 회식이라는 것은 서로를 격려하고 조금씩 친해지면서 서로의 마음을 풀어주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끈끈해지고 하나의 팀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만들죠. 거기에 술이 첨가되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기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회식에서 남녀의 정분이 나기 충분하다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풀어놓고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성들은 감정에 요동치는 순간이 가장 약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부분 사내 연애가 바로 회식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아셔야 할 겁니다. 당신이 같은 회사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회식 시간을 공략해야 하죠. 물론 사내 연애는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판단 하나가 회사 내에서 불필요한 갈등이나 소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내 연애는 너무 일찍 공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소문은 관계를 망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죠. 업무와 사적인 감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업무적으로 충돌이 생기더라도 개인적인 감정이 끼어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만약 관계가 끝나게 된다면 일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감정이 남은 상태에서 매일 마주치는 상황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사내 연애는 그 자체로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 감정은 자연스러움을 바탕으로 깊어질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이 관계가 회사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바로 현실적인 태도를 가진 고생을 많이 해본 여성들이에요. 이런 여성들은 삶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한 덕에 세상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볼 줄 압니다. 그 결과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나 돈이 아니라 진짜 인간적인 면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사람들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릴 적엔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결혼 후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온갖 빚을 떠안아 보기도 한 여성들. 아니면 젊은 나이에 가정을 부양해야 해서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온 사람들. 이런 여성들은 말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강해진 사람들이에요. 예전엔 백마탄 왕자님을 꿈꿨을지 몰라도 현실은 그런 환상을 깨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벽하지 않더라도 진심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태도가 바로 고생한 여성들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이들은 돈 많고 잘생기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을 바라지 않아요. 나랑 잘 맞는 사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덕에 관계를 맺을 때도 부담감이 적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기에 감정적으로도 성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화내지 않고 문제를 만나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죠. 고생을 많이 한 여성들은 연애를 하면서 물질적인 요구를 거의 하지 않아요. 자신이 독립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비슷한 현실적 태도를 기대합니다.
좋은 것보다 고생을 많이 한 여성들은 허세가 별로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그저 삶이 안정되길 바랄 뿐이죠. 해외여행을 매년 떠나거나 명품 쇼핑을 하는 것도 관심이 없죠. 허영심이 가득한 여성들과는 태생부터가 다르니까요. 그녀들에게는 허영심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사치에 불과하거든요. 돈에 대해서도 그저 안정적이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비싼 레스토랑에 가는 것 자체도 사치라고 느껴지는 여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애할 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내가 돈을 쓰면 그녀도 조금이라도 돈을 내려고 할 겁니다. 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무서운지 알고 돈에 대해 허영심을 부리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돈 없이도 연애가 가능한 여성들이죠. 그렇지만 이런 여성들이 상대하기 아주 편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들은 고난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들쑤시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 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이런 여성들은 상대방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지나치게 의존하려 들면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고생한 여성들은 단순히 외모나 조건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깊이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번째 유형은 바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여성들입니다. 이런 여성들은 자신이 가진 장점과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자신의 위치와 주제를 명확히 인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이고 소박한 태도로 관계를 대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교류는 매우 자연스럽고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자기인식 능력이에요. 이런 여성들은 자신이 사회적으로나 외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매력을 더욱 잘 드러낼 줄 알죠. 내가 이쁘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렇다고 너무 자신 없는 것도 싫어요. 그냥 나만의 매력을 찾으려고 해요. 이런 태도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이고 친근한 느낌을 줍니다. 그녀들은 과도한 이상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부담 없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관계를 대할 때 복잡하지 않아서 매력적입니다. 물질적이거나 외적인 것보다 소통과 진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와도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죠. 불필요한 경쟁심이 없다는 장점이 있죠.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상대에게 과도한 기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스스로를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관계에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낮습니다. 오히려 작은 다툼도 쉽게 풀어가죠. 그녀들과의 관계는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발전합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과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신뢰를 쌓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사실 비싼 데이트도 큰 선물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같이 걷고 대화하는 시간이 좋아요. 이 말에 남자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돈이나 외모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그에게도 새로웠기 때문이죠. 결국 두 사람은 단순한 만남을 반복하며 진짜 친밀함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성들이 무조건 만나기 편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의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때로는 이런 여성들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면서 불필요한 콤플렉스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녀를 위로하느라 힘들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여성들을 만날 때는 자신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들이 가진 객관적인 태도를 칭찬하고 그들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여성들은 겉모습에 연연하지 않고 내면의 교감과 현실적인 태도로 사람을 대하거든요. 이런 관계는 부담이 적고 서로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죠. 마지막 6번째 유형은 감정적 여유를 찾는 능력이 있는 여성이에요. 이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미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만큼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소소한 감정적 교류를 간절히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여성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스스로 감당해야 할 책임감과 스트레스도 많다는 점입니다. 전문직, 사업가, 고위직 등 자신의 커리어에서 이미 성과를 이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모도 단정하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바쁜 일정과 높은 기대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감정을 나눌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돈도 성취도 다 가졌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라는 생각을 하곤 하죠. 능력 있는 여성들은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관계를 피하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심각해지기보다는 소소한 대화와 즐거운 시간을 나눌 사람을 원합니다. 능력 있는 여성들은 큰 선물이나 화려한 데이트보다는 일상의 가벼운 쉼을 선호합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종종 그들이 겪는 스트레스에 대한 공감과 위로로 이어집니다. 작은 칭찬 한마디, 진짜 대단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게 멋져요. 라는 말이 그들의 마음에 큰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녀들은 가식적인 태도를 싫어합니다. 상대방이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려 애쓰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더 선호하죠. 감정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관계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한강에서 맥주 한 캔 할까요? 같은 간단한 제안이 그녀들에겐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능력 있는 여성들과의 관계는 서로 간의 존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녀의 사회적 성취를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노력과 성취를 진심으로 칭찬하세요. 능력 있는 여성들은 지나치게 의존적인 태도를 싫어합니다.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들은 가벼운 관계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얽히는 것을 경계하죠. 능력 있는 여성들과의 관계는 화려한 선물이나 높은 사회적 위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편안함과 진심 어린 대화 그리고 삶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가벼운 동반자 같은 존재죠.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제 확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세상에는 돈, 외모, 화려한 조건 없이도 충분히 관계를 맺고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개방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부터 욕망 많은 아줌마, 고생을 많이 한 현실적인 여성, 사내 연애의 동료,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여성, 그리고 감정적 여유를 찾는 능력 있는 여성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성 있는 소통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은 바로 조건보다 중요한 것 마음의 교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유와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개방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은 돈이나 화려한 말이 아닌 단순한 이해와 진심에 끌립니다. 욕망이 많은 아줌마는 삶의 지루함을 함께 달래줄 수 있는 솔직하고 유쾌한 교류를 원합니다. 고생한 여성들은 물질보다 신뢰와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내 연애는 일상 속의 자연스러운 교류에서 시작되며 신중하고 은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여성은 현실적이고 소박한 관계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여성들은 가벼운 쉼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감정적인 안정을 찾고자 합니다. 모든 관계의 핵심은 진정성, 공감, 그리고 경계 존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이 모든 관계가 돈 없이 형성될 수 있다 해도 결코 책임감 없이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존중하고 경계를 지키는 태도는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조건이 아닌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관계를 더욱 깊고 특별하게 만듭니다. 가벼운 관계라도 서로의 선을 넘지 않는 예의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관계가 성공적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진실되고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돈 없이도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이번 이야기들을 통해 사랑과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돈이나 외모 같은 겉으로 보이는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소통과 신뢰 그리고 진심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도 이 중 하나의 이야기에 공감하거나 자신만의 경험이 떠올랐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이제 당신만의 방식으로 누군가와의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